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예. 지난 5월 28, 29 전국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박이 내렸습니다. 청송에서 오신 사장님도 우박 피해를 좀 많이 받으셨다고 했고요. 장수로 우박이 내렸죠. 예. 여기 전라북도는 남원도 일부 맞고, 그 다음에 진안 배북면, 그 다음에 장수, 또 무주도 우박을 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금년에 지금 사과 품질, 또 생산량이 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사과 착과율이 보면은 후지 홍로는 뭐 마이너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 6.1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6.7%, 목평년 대비 9.1% 정도 과일이 적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올 기상이 저온, 잦은 강원, 거기에 따른 일조량은 크요. 19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일 동안. 그래서 초기 비대 발육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과장되게 그려봤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24년에 과일 크기가 이만했다면 금년에는 이만해요. 그래서 과일 비대가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생육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는 지금 뭐 40만 톤 이하까지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만 톤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적어도 42~43만 톤 최소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려했던 조기낙과 현상은 사실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기낙과 현상이 발생이 되기는 됐는데, 거리적과할 때 전부 제거해야 될 발육이 부진한 그런 과일들이 거의 다 낙과가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지금 쭉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5월 31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 갈반병이 상당히 지금 심하게 발생이 된 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가 이게 갈반병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여기 보시면 물론 여기 전문의 낙엽병이 있으니까 이건 후지인데요. 전문의 낙엽병이 있으니까 이걸 전문의 낙엽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전형적인 갈반 증상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전문의 낙엽병하고 갈반병하고 지금 혼재돼서 발생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형적인 이건 지금 갈란병 증상입니다. 여기도 지금 까맣게 지금 묻어 있거든요. 이 과원이 상습적으로 갈반병 피해를 보는 그런 과원입니다. 이제 물론 작년 24년에는 그래 조금 그렇게 늦었지만 처리를 해서 더 이상 낙엽은 진행이 안 됐던 그런 과원인데 금년에 또 발생이 됐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지금 낙엽도 상당히 지금 하기 전등하고 있지만 낙엽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상당히 심하게 갈반병이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처방을 우선 두 가지 형태로 했습니다. 다이셈하고 그 다음에 황산마그네슘 5kg 1차 이걸 살포를 해주고, 그래서 입의 기능을 어느 정도 조금 강하게 해주는 그런 처리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7일 후에 지금 이때 제가 과일을 보니까 아직 솜털이 다 안 벗겨졌어요. 그래서 보름백 살포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라서 일단 다이셈 45하고 황산마그네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7일에서 10일 후에 석회보호대를 500ml 10kg 살포해 주라고 지금 처방을 했는데 바로 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염이 돼 있어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금년 농사도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5월 29일 내린 우박 피해를 좀 심하게 받은 과원 사진입니다. 이건 지금 저 강원도 영월군인데 아주 상당히 많이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상품성이 없다고 보고요. 거의 안 맞은 과일이 없을 정도로 우박이 굉장히 심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농가한테는 일단 우박을 저렇게 심하게 맞으면 거리적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박 피해를 받으면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인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서 이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확기에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한 거, 중간, 그 다음에 약한 거, 없는 거 이렇게 한 나무에서 수확을 전체를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별로 큰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수도 우박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박 피해를 심하게 받은 과원들은 거리적발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 경미하게 받은 경우는 과일이 비대가 되면서 약간의 흔적은 남지만 그래도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우박 피해를 받은 과원들은 절대 거리적발을 하지 않고 지금 현 착과수를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확기에 가서 피해율 조사하러 나오면 피해가 가장 심한 곳에다 표시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박 피해 받은 농가가 영월에 컨설팅 받는 농가 중에 한 분인데 실질적으로 2년 연속 1등을 한 과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시는 사진은 이거는 그 자가수정 촉진제 살포한 과원입니다. 근데 이 과원은 수분 수확 하나도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는 독립과원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과일이 상당히 제대로 잘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일을 몇 개 따서 잘라봤거든요. 그런데 종자는 여기 딱 2개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시방 흔적만 있고. 그런데 저 정도 되면 지금 시기에 과일이 이제 한쪽이 비대가 안 되는 그 비트리 사고가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연이 굉장히 고르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종자가 없는데도. 그래서 농가가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일 형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과일형이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 수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벌에 의한 자연 수정, 수분 수정이 된 과원 같은 경우는 한쪽이 크지 못하는 이런 그 삐뚤이 사고가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이걸 처리한 농가들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정은 굉장히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원도 지금 독립과원인데 여기도 수분수가 거의 없는 이제 올해 5년차 과원인데요. 굉장히 착과가 잘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 원주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에는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폈었다고 그래요. 근데 착과 상태가 굉장히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거의 붙을 자리 제대로 다 붙어 있고 오히려 지금 바닥에 없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 흔적은 있는데 종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로 이게 뭐 효과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수확기 때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과기 때 하고 그다음 이제 수확기 때 과일 품질, 또 이게 과연 특히 이제 홍로는 씨방이 종자가 하나도 없어도 낙과가 잘 안 됩니다. 근데 후지 같은 경우는 종자가 하나도 없거나 너무 부족하면 낙과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금년에 1년 다니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금년에도 지금 상당히 심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무주군 무풍면에 올해도 지금 세봉과가 발생이 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무풍 지역을 다녀왔는데 다행히 제가 다니는 농가들은 화상병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초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딱 꺾이면서 이제 발생이 시작되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 농가가 다른 이제 이거는 영월에서 지금 저한테 보내온 사진인데, 저는 이걸 처음에 저거 보고는 이거 그냥 호서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한두 개 이게 보이더니 2, 3일 만에 급속하게 전 과원에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가 7년 차인가 7, 8년 차 되는데 가장 성수기에 도달한 과원인데 전면 발생을 해서 지금 폐원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초기 이렇게 까맣게 연맥 사이에 이렇게 까만 물방울처럼 호자가 형성이 되면서 되게 급속도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원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원주는 영월로 출퇴근 농사를 짓고요. 적과를 하는 인부들은 전부 다 제천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천에서 인부들을 불러다 쓰는 농가들한테 제가 꼭 부탁을 하거든요. 제발 사람들 오면은 적과 가위하고 장갑을 절대 못 가져오게 해라. 다 공급을 해줘라. 그런데도 말 안 듣는데, 장갑을 새 걸 주면 가방 속으로 다 집어넣는데요. 자기가 쓰던 거 다 떨어질 때까지 쓰고. 하다못해 이제 알코올이라도 옷에다 뿌리고 장갑 이런 데 뿌려주긴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왔다 가고 나서 급속도로 이게 지금 병이 확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화상병이 발생된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매일 옷을 세탁을 해야 돼요. 옷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피해가 굉장히 크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규 지역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신규 지역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도 지금 인근 무주군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풍 지역을 다니고는 있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다니고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화상병이 발생된 지역은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번에 현장 교육할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방문했던 과원은 아니고요. 그 인근에 있는 과원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노랗게 포자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바람 타고 다 확산이 되거든요. 불안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이 되어 있는 과원인데 관리를 안 하고 계세요. 그대로 방치된 상태.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전부 불안병 걸려서 제거해 놓은 나무들을 과원 옆에다가 도로 바로 옆입니다. 저렇게 방치를 해서 쌓아놓은. 뭐 본인 과원만 피해를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노랗게 포자가 나와서 바람 타고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인근 주변에 있는 그런 과원들이 피해를 굉장히 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근데 이제 무풍 지역도 저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걸 안 치워요. 왜 안 치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보상이라도 있을까봐. 근데 불합병으로 저렇게 폐원시킨 거는 보상 한 푼도 없습니다. 전부 자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저거를 폐원을 안 시키는 그런 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원 옆에 갱신해서 이제 유목 심어놓은 과원들이 있습니다. 거의 3년이면 불합병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실제 지금 무풍 지역도 이 불합병이 가장 많은 지역에 지금 갱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원들이 지금 몇 개씩 남아 있거든요. 그런 과원들은 갱신하면 뭐합니까? 나무 심어놓고 2, 3년이면 다시 불합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상병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불합병.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한가해지셨으니까요. 과원 관리 하시면서 측지 하나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그 바로바로 제거해서 소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황병이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좀 각별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원 관리. 네, 장수는 홍로가 많기 때문에 탄저병만 잘 방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지 하시는 분들은 갈반병 방지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병해충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과 생산량이 많은 해에는 병해충 피해를 받아서 양이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금년처럼 결실률이 부족한 그런 해에는 최대한 약을 2번, 3번 더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직 이제 접어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하 시기를 논한다는 건 좀 섬뜩하기는 합니다만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확하려면. 근데 금년의 문제는 추석이 10월 6일이죠. 금년에. 그러면 추석 시장에 금년 추석 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품종들은 이 정도입니다. 폭로, 아리수,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중생후지, 뭐 묘가를 비롯한 이런 품종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이지풀. 금년에 감원 분명히 나옵니다. 감원 거의 아마 한 40~50% 이상 추석 시장에 출하될 겁니다. 그리고 시나노 골드도 추석 시장에 출하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제사문화 특성상 시나노 골드는 추석 시장에 나와도 별 가격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석 시장에는 무조건 귀신들이 좋아하는 색이 있죠. 빨간색. 그거 외에는 가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시나노 골드도 나올 수는 있는데 큰 메리트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출하될 수 있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금년 추석 시장에. 그래서 과연 금년에 홍로 출하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실 건지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딜레마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추석이 늦으나 빠르나 수확하는 시기는 거의 똑같죠. 수확하는 시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9월 15일이면 거의 60~70% 수확이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금년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착과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석 시장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겹치고 그리고 아리수하고 감홍이 나오면 홍로 가격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에 그 출하 시기를 좀 잘 결정해서 막판에 홍수 출하가 돼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날 홍로 적용하고 25일 날 반사 필름 깔아서 8월 5일에서 10일경에 출하하는 일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잔재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사과 방심은 지름길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금 들었을지 모르지만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생산자들이 어떻게 보면 사과 산업을 자꾸 망치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제발 좀 아무리 돈이 급해도요 이런 농법은 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지역을 완전히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 사과를 완전히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뭐 착색제 30만원, 50만원짜리 그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세금 날지 모르지만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경도 이런 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제발 좀 우리 사과 산업을 방심한 이런
제외 방법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홍로 출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석이 늦은 해에는 중소관은 일찍 출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관은 8월 하순부터 숫기가 됐으면 8월 하순부터 좀 일찍 출하를 하시는 것이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출하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과, 보통 15과까지는 저장을 하시는 게 괜찮아요. 저장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 저장을 하면 그냥 저온 저장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기상 여건에 따라서 단기 저장을 해도 이게 저장고에서 밖으로 꺼내면 탄저병이 찍힐 수 있는 홍로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그런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은 홍로도 원 MCP 처리를 반드시 좀 해주세요. 저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장 기간에 관계없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저장을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원 MCP 처리를 해서 저장고에서 출고한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품질 하락 요인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원 MCP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프레시 처리는 그리고 이 스마트 프레시 처리의 장점이 우리가 장기 저장하는 이런 만생종 품종도 효과가 좋지만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중생종입니다. 중생종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로 금년처럼 추석이 늦은 해 아마 저장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 후에 그런 크레임이 발생되는 경우가 적게 생기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가 홍로 8월 중순에만 나오면 무조건 볶아죠. 안동시장으로 출하를 하든 서울 가락동으로 출하를 하든 8월 중순에서 하순 이때 출하를 하면 항상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요. 대과는 가격이 좀 적어요. 8월에는. 그래서 중소과 같은 경우는 8월에 출하를 할 수 있으면 출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석회 포르덱 쓰실 때 전 발생이 없어서
예방 차원으로 하실 때는 5kg면 충분합니다. 근데 병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됐다 그러면 10kg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갈반병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과원, 경미하건 심하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과원은 병이 발생되기 전이라면 500리터에 한 봉 반을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요즘은 SS기를 1000리터짜리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500리터는 조금 불편하지만 1000리터짜리를 쓰는 경우에는 그냥 3봉 넣어주시면 돼요. 천에. 그러면은 아마 수확 다 끝나고 나서 낙엽 될 때까지 갈관병 걱정 없이 과원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회보로백 살포. 네, 가뭄이나 아리수는 어느 정도 과일이 커진 상태에서도 석회보로백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없던 이 동록도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수, 가뭄, 이지풀 이런 품종들은 석회보로백보다는 그냥 일반 화학농약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장애는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량요소 결핍이나 과잉에 의한, 즉 비료성분의 과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생리장애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기상여건 또는 재배관리상 발생되는 생리장애, 이렇게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진단을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런 대응 방법 이런 것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미량 요소 또는 이제 비료 성분의 과부족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리장애는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자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리장애가 있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크게 이 3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동서는 바다에서 발생되는 경우, 부족에서 발생되는 경우, 이 2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간은 이제 망간 바다 현상, 특히 망간 바다 증상, 이 적진병은 주로 산성 토양, 그리고 지하 수위가 높고 토양이 늘 습한 상, 이런 과원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은 칼슘 불활성화. 우리가 석회 시험을 아무리 해줘도 석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망간이 활성화가 돼서 적진병이 심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요 칼슘 부족 증상. 이제 칼슘 부족 증상으로 생리장애가 발생된 분들을 품종별로 보면 저 정도 됩니다. 가모, 아리수, 이지플, 그 다음에 루비에스, 엠부, 푸지. 근데 조금씩은 다르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몽, 이지풀, 푸지 이런 품종들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도둑병 증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칼슘 결핍 증상인데 아리수,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썼는데 돈이 되는 품종. 루비에스가 돈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이 사과 품종이거든요. 그 다음에 엠부, 지금 이제 속발간, 일본에서 보던 속발간 사과. 이런 품종들은 보드병도 보드병이지만 오히려 보드병보다는 수확기 무렵에 발생될 수 있는 검은 반점이 형성되는 반점성 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루비에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방제나 이런 걸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노린재 피해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 반점성 장애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비에스를 주로 수분수 품종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경제성이 높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루비에스도 우리가 제대로 방제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칼슘이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다른 품종 관리할 때 같이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에스도 적과를 제대로 해주면 과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루비에스 그냥 수분수로 심어놨다고 해서 뭐 방치하지 마시고요. 관리 잘 하시면은 보통 한 7, 8년 차가 되면 주당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동 공판장으로 나가면 20kg 한 상자에 15만 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직거래나 아니면은 로컬푸드 이런데 소포장해서 출하를 하면은 굉장히 판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루비에스 심어놓은 분들은 조금 관리를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거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 팔려요. 그리고 저장성도 좋습니다. 저장고에다 넣어놓고 판매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리장애 발생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토양 물리성입니다. 우리나라 사과 과원을 보면 상당히 수세가 불안정한 그런 과원들이 많습니다.
과원 조성전이 예정지 관리를 하라고 합니다. 왜 예정지 관리하는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는 예, 세수 관리요. 세 번째는 제일 큰 거는 이거죠. 예정지 관리하는 목적은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예정지 관리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정지 관리하는 목적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는 pH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도 높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농사 지으려고 하는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예정지 관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저는 저게 더 크다고 봅니다. 토양 특성을 모르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정지 관리는 단순하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농사 짓고자 하는 땅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흙을 심으면 우리가 예정입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담그라스죠. 밭 전체가 이렇게 고르게 커주면 이런 토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안 자라요. 롤러코스터를 타요. 풀 크는 걸 보면. 즉 이렇게 잘 자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토양인데 이렇게 안 자라는 거. 이런 데는 물이 낀다든지 즉 지하수가 높거나 그런 항상 또 안반층이 있고요. 그러거든요. 근데 예정지 관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이 과원 부지를 선정하실 때에도 작물이 안 되는 토양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산을 개가면서 과원도 만들어 보고 또 시험포도 지금 조성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현지 답사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토기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어놓고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돈은 돈대로 버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예정지 관리가 이런 각종 생리장애를 얼마나 적게 발생하게 만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사과밭에 SS기가 몇 번 정도 들어갑니까? SS기만 고소작업차 빼고요. 25번이면은 농사 안 짓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한 30회 정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봄에 제일 많이 써요. 봄철에. 봄철에는 각종 줘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봄철에 거의 3분의 1 이상 들어가요. SS기가.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길어지고 비가 많이 오면 방제를 수시로 해요. 23년에 장수에서 그해 전국적으로 탄저병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던 해거든요. 근데 장수에서 탄저병 하나도 없이 농사 짓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방제만 25번 했다고 해요. 비 그치면 방제하고 비 그치면 방제하고. 그러니까 30번 이상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금년에도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키나와는 지금 장마가 끝났다고 하거든요. 작년
작년보다 거의 뭐 한 열흘 이상 빨리 장마가 끝났다고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마는 일본에 걸쳐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곧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비는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저온 1조 부족 피해 보고 있죠. 거기다 또 장마까지 비가 많이 와버리면 금년에 정말 농약돈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기계가 워낙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반층이 상당히 지금 단단해져 있는, 그리고 뿌리 활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많이 다니면 표면 배수가 안 됩니다. 땅이 다져지면 비 오고 나면은 이게 표면 배수가 빨리 돼야 스패를 덜 받는데, 이 병반 이게 단단해지면 표면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원 조성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과원 조성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노는 거의 평면이죠. 그러면 농사 짓기는 편하고 좋아요. 과원 관리를 하기에는. 그런데 3도 정도의 경사가 가장 좋아요. 아무리 그 논에 조성된 과원이라도 3도 정도의 경사를 만들어서 비가 100mm가 오건 150mm가 오건 비 그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표면 배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엽속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평지 상태 그대로 과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 조금만 많이 오면 이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그럼 뿌리가 또 그만큼 상하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논에다 과원을 조성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조금 장비대가 들어가더라도 경사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생리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토 관리.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켄터키 블루그라스나 아니면 폴페스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이런 걸 심어서 이제 우리가 뭐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생 재배는 경사지가 됐건 아니면 평지가 됐건 초생 재배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은희의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기물 공급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빨리 토양 유실도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증산작용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줘요. 그래서 배수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1년에 뭐 4번, 5번 풀을 베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초생재배는 가급적이면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